자, 어제 최상병, 최해병 이게요. 이 얘기는 저 정의는 짚고 넘어가고 싶어. 그러니까 최해병으로만 해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저한테도 메일도 왔던데 공감하고요. 근데 어제 보니까 해병대 분들도 최상병이라고 해요. 본인들이 그 기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해병들이 이야기할 때는 최상병이라고 부르고 해병이 아닌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최해병이라고 불러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까? 의미는 뭔지 알겠어요. 예, 예. 계급에 관련된 뭔지가 예, 알겠는데 예, 예. 이게 잘 안 고쳐지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회에 공론화돼 있는 단어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거 있잖아. 무상급식. 우리 계속 의무급식으로 바꿔보려고 했잖아. 그게 사회적으로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 우리가 최상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 계속해서 내용은 안 돌아오고 최상병에만 꽂히는 거야. 왜 쟤들은 최상병이라고 하지?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지금 특검 이름 자체가 최상병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면도 그 특검 있어요. 이름도 최상병 특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정진석이가 선수 나와가지고 최상병 특검은 입법 폭주다라고 거부권을 시사했어요. 입법 폭주래요. 아니 그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거쳐서 모든 게 합법적으로 시간을 지켜서 절차를 지켜서 진행된 건데 여기에서 폭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 얼굴을 그 국회가 끝나자마자 1시간 만에 저렇게 들이밀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를 하니까 사실은 뭐 극우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도 야 저렇게까지 할 일이냐 이걸 거부해? 맞죠. 라는 반응이 물밀듯이 오더라고요. 요거는 다른 게 없어요. 윤석열이 경로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출근 안 하고 관저에서 전화로 불쾌한 목소리로 이따가 그 재밌는 짤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비슷한 거야. 이런 일로 특검을 그 통과시키면 누가 대통령 하겠냐가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고요. 안타까운 죽음을 악용했다고요? 정진석이 한 말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악용했다고요? 안타까운 죽음을 악용한 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최상병의 죽음은 저 사람들한테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임성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대통령을 어떻게 지킬까, 그거 말고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최상병 죽음을 왜 언급을 합니까? 저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옵니다. 최해병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면 다른 특검과는 다르게 본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그런 경우가 없었고요. 일단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윤석열이 그전에 정치력이라도 있던가 지금까지 솔직하던가 덮으려고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더 큰 문제예요. 문제는 이 거부권은 윤석열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 하나를 거부권 행사하고 이어질 김건희 특검은 자기 부인에 관한 문제예요. 예. 이 문제를 거부권 행사하기 위해서 온갖 명분을 만드는데 간단히 말하면 정치력이라고 얘네들이 뒤밀었던 게 바로 이태원 참사 관련한 특별법이에요. 요거 우리가 통과시켜줬는데 이태원 통과시켜줬는데 최해병 특검을 통과시키는 게 그것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같은 명분을 주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요. 어제 최해병 특검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 신용만 했어요. 결사항전 이런 게 아니고 예. 롯데연돌 나가가지고 10분 정도 뭐 민주당은 뭐 각성하라 이러고 끝난 건 내가 봤을 때는 막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거부권 행사에서 다시 제의하면 18명? 17명. 17명? 가능성이 있겠네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근데 어제 그나마 김웅이 유일하게 김웅이 남아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것도 찬성으로. 요 기명 투표라는 거 굉장히 묘한 거예요. 왜냐? 이게 재표결할 때는 이름이 표기가 안 된다며. 예, 무기명이죠. 무기명인데 여기 보면 가운데 즈음에 김웅이라는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예. 외자이기 때문에 눈에 띄어요. 가운데 즈음에 살짝 오른쪽에 보면 여기 김웅이 찬성표를 눌렀어요. 나는 그때 김웅이 저렇게 윤석열을 많이 때렸었잖아요. 최근에. 예. 뭔가 있어. 혹시 뭔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없어서. 요게 고발 사주 사건에 예. 김웅이 키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웅은 때릴 수 없는. 김웅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예. 근데 거기다가 송파에다가 김웅 대신에 누군가를 꽂으려고 했던 거야 경로예요. 그러니까 김웅이 아주 소신껏 하고 있는데 결국 국회의원 지지에 끝났죠. 끝났죠. 예. 예.
그러니까 김웅이 저렇게 소신 투표를 할 때 민주당 쪽 야당 쪽 사람 중에 표결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자, 전해숙, 유기용, 기동민 이런 사람들은 다 총선에서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이고 신영대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네, 어제 압수수색 있었습니다. 송재호 여기까지가 민주당이 표결 참여 안 한 사람들이고 새로운 미래 박완주는 무소속인데요. 저 박영순, 이원욱, 홍영표 그리고 개혁신당의 조응천, 양정숙 그리고 울산의 이상은 의원하고 이수진, 동작을 이 사람들은 표결에 참여 안 했어요. 뭐 그렇다고 치죠. 앞으로 볼 것도 아닌데. 근데 앞으로 본인들의 정치 인생을 생각을 하면 정치 생명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나와서 표결에 참여하는 게 맞는데 특히나 새미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안 할 건가 보죠. 홍영표, 이원욱, 박영순 이런 사람들 특히나 뭐 이낙연의 마지막 불씨를 호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권에 이제 미련 없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표결에 있어서 참여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정치 안 할 생각인가 보지. 별 걱정 다 하세요. 정치 안 할 걱정돼서. 생각인가 보지. 근데 사실 저거 보고 있으니까 홍영표, 뭐 조응천, 윤영찬 또 있잖아 몇 명 있잖아 이원웅 뭐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지랄지랄 안 하는 게 난 너무 좋아. 맞아요. 깔끔합니다. 깔쌈하잖아 우리가. 민주당. 오죽했으면 영원천민이라는 별칭을 붙였을 거예요 마차님이. 자 윤석열이 거부권을 2주 안에 해야 돼요. 그러면 재표결을 27일이나 28일 날 예상이 돼 있다. 다시 말씀드려요.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보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통과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뭐 밍숭맹숭하다, 좀 약하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국회가 열리는 그 2달을 이렇게 투쟁적으로 일을 하는 민주당은 역대 처음입니다. 이 자체로도 지금 현재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과 정말 엄청나게 달라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내 욕심만큼 안 움직이니까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 진짜 많이 변한 겁니다. 이게 자녀 임기 동안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없었던 일이에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캐릭터가 그래요. 뭐냐면 할 수 있는데 왜 다음 그런 미루냐? 이번 국회 때 하자 이런 주의. 자,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혜병 특검은 윤석열 본인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대통령실 사람들 나오기 시작했잖아 지금 이시원이까지. 결국에는 윤석열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거부권 행사하는 건 행사해도 문제, 통과가 돼도 문제. 통과가 되면 윤석열은 바로 눈에 보이는 네임덕에 직면하는 거고 통과 안 되면 민주당한테 22대 국회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그 모든 거를 광란에 폭주하게 만드는 명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의 문제예요. 윤석열이가. 그 이야기인데 어제 군인인권센터가 내놓은 게 있어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셀프 탄핵이다. 특검법을 즉각 사용하라. 이런 이야기를 내놨고요. 군인권센터에서 그 할 때 자세히 보시면 저 빨간 줄에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에는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보도자료는 군인권센터 보도자료는 얘네들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참여연대. 최상봉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즉각 공포해야. 이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민주당도 입장 다 똑같습니다.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오늘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같은 거는 그 범인이 숨기려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딱 그러면서 하나 못을 딱 박아놓더라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거부하면 너 범인인 거 인정하는 거야. 그 이야기 이따가 다시 따로 할 기회가 있고요. 자, 어제 나왔던 NBS 여론조사에서 국민 67%가 최상병 특검 처리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만장일치입니다. 예, 보통 여론조사에서 그러잖아요. 67% 넘어가면 사실 그거는 뭐 만장일치랑 똑같은 거지. 예. 조사로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이건 해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수인데 이거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왜 특검 거부해? 한번 그냥 해줘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반대한다가
19 찬성한다가 67이면은 그냥 이거는 압도적인데 이거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 그러면 명분이 생겨요. 야당한테는. 예. 좋아. 그러면 22대 국회 가서 보자라고 만들어진 명분을 주는 거. 그러니까 정치는 명분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어제 현장에서 그 해병대 출신들 중에 소위 이제 나는 해병대 나왔다라는 자부심으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네. 저 눈물 짓는 거는 왜 눈물 짓냐면은 땡볕에 추운 날씨에 엄동선 안에 대통령실 앞이고 국민의힘 앞이고 가서 맨날 요구하고 진실을 밝혀라 요구했던 그 회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그 해병대 정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본인들은 엄청나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사실 오해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의 리그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곡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정신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증명을 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음, 정의 그리고 이렇게 그 상하관계에 대한 어떤 절대 복종 이 과정에서 그 상관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게 해병대 정신이라는 이 굉장히 간단한 이 원칙에 대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증명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병대 역사상 이렇게 자기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순수한 어떤 철학적 지향을 가지고 이렇게 모인 건 아마 해병대 역사에서도 드물 겁니다. 예.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참관을 하러 갔었는데요. 공교롭게 이제 저희가 이제 2시에 모여서 본회의 참 표결 때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3시 반까지, 3시 20분까지 안 들여 보내주는 거예요. 아, 이 뒤에 마차님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참 힘들기도 했고 이분들이 많이 대기를 했고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본회의라는 게 저도 이제 처음 들어가 봐서 알았는데 앞에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계셨고 그분들 나가신 다음에 이제 또 이태원 피해자분들 오셨고 유가족분들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어간 거였는데 해병대다 보니까 또 유독 가드들이 옆에 10명은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소동이나 그리고 어떤 소리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핸드폰이나 가방도 아무것도 못 들고 다니게 들어가게 하니까 제 옆에 그 할아버지 노병께서 막 눈물을 흘리고 우시는데 그 드릴 만한 휴지 한 장이 없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었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오늘 저는 정말 제가 간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런 그러니까 그 분노란 이런 것들을 다 표출하지 못하게 하는 그 꾹꾹 눌러 있는 상황에서 경례 한 번 했거든요. 그때를 저는 앞으로도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번에 이거를 꼭 정말 해결짓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굉장한 에너지를 느끼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국회의 방청석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여러 명 보고 있으면요, 국회의원들 조심스러워지거든요. 뭐 약간 다른 문제인데 어쨌건 이거는 저 해병대 출신 분들이 감격의 그요 눈물을 흘리는 문제가 아니라 군대를 보낸 부모의 자식 잃은 마음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하는 말이에요. 새날 방송 10년 넘는 시간 동안 자식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 누가 책임졌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얘네들 논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군인이 뭐 저 민간 가서 지원해가지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이태원 특별법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서울시청 앞에 와서 영정에다가 통과됐다. 저 유가족 분들이 굉장히 양보한 사건이잖아요. 예. 진짜 중요한 거 양보해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고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저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래 기다려서 중요한 것들을 다 양보하고 그래도 하겠다고 끝까지 오셨다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민주당이 유가족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통과만 될 수 있다면 왜 통과가 중요했냐면 국민의힘이 찬성을 해 통과시켰잖아요. 예. 저건 제 표결이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최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고난을 줄이더라도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안 한다는 논리에서 양보하신 거예요. 기존 이태원 특별법안에서 삭제된 조항 한번 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그러니까 저 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이 아니라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검찰한테 요구하는 그 권리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저게 독소 조항이라고 끝까지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 논리 자체가 너무 악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 결과 이거는 영장 청구가 필요합니다.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그러면은 그 요구를 받으면 오케이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검사가 판단을 해서 그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원에서 또 인용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의 저런 최소한의 권리를 독소 조항이라고 끝까지 반대한 건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아니, 그런데다가 압수나 수색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걸 빼겠다고 그 의지를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운용의 묘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저게 없는 경우에 저기 있잖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거부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권한이에요. 직접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웬만한 저 특별법에요. 다 저런 권한이 있거든요. 윤석열만 저게 마치 여기서 특별법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선동했고 윤석열이가 영수회담에서도 그 얘기를 했다며. 어쨌든 뺐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이런 거고요. 저거를 윤석열이 그나마 국민의힘한테 이거 통과시켜줘라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랑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고요. 이 법이 통과됐다면 최소한 이상민이나 윤익은 두 사람은 사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죄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행안부가 자료 제출 요청을 안 해. 그러면 아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있잖아요. 예. 여기 써먹어야 되는데 행안부가 못 줘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건 거부권에 솔직히 떨리긴 할 거야. 생각이 있는 대가리 같으면. 떨려도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최혜병 특검법을 뭐 어제는 정진석이가 바로 버튼을 눌렀잖아. 네. 거부권 행사할 것처럼. 윤석열이가 실제로 진짜 버튼을 누르기에는 엄청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다고 안 누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한잔 하겠죠. 김치찌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술 한 잔 먹으면 세상이 다 좋아 보이고 그런 거죠 뭐. 걱정됩니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차이야. 죽는 거 마찬가지야. 아니, 근데 일반 국민의 반응은 제가 어제 그 국회 경위분들 많이 이제 굉장히 좀 저희를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퇴장할 때 보니까 경위를 눈이 새빨개졌더라고요. 그거는 같이 울고 싶은 마음을 꼭 누르고 있었다는 게 보여서 이게 바로 국민들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씩 댓글창에 마차를 국회로 보내자 했잖아요. 어제 보냈어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자, 분별 질주님 새날 100만 탬버린 여사 구속 마차님 국회 갔다 왔다니까. 자 다음에 새날의 퍼런나무 부인님. 부인님 나오셨네요. 야수님 타이스부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네. 자.